안녕하세요, 삼부자 여러분. 오늘의 특별 MC 미스터 리입니다. 제가 다시 이 오프닝 자리에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를 위해 이 자리에 한번 섰었는데요. 처음 방송하는 것이라 그런지 너무나 떨리고 그래서 소개도 제대로 못했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동안 제가 갈고 닦은 멘트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온 것이죠. 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도 떨리네요. 오늘은 제가 범수 씨를 대신해서 코너를 소개하러 나온 것은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코너가 그동안 범수 씨가 만나온 노하우 주인공분들의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범수 씨가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도 함께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노하우 특별편 시작합니다. 삼부자가 준비한 오늘의 특별편. 지금까지 삼부자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노하우들과 주인공분들. 블로그에서 시작하여 사진, 도보 어플, 대리운전, 각종 요식업은 물론 심지어는 게임 강의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었는데요. 이 주인공분들의 노하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인공들의 못다한 이야기들과 함께 공통된 노하우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노하우는 물론이고 범수 씨의 다양한 경험들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랍니다. 과연 어떤 공통된 노하우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급 노하우 첫 번째. 일단 도전하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대표님과 같은 이런 그 과정을 좀 밟고 싶은데 저도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혹시 네. 남들이 욕해도 웃으실 수 있으세요?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라이브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이브요? 네. 라이브 노래 부르는 그 술집 아닐까? 일어나세요. 저랑 라이브 하러 가요.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하시면 지금 바로 한다고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매년 10억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김미경 대표님.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죠? 아이들을 키우던 가정주부에서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님이 되셨는데요.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계의 여왕으로까지 불리고 계신다고 하니 대표님의 도전이 불러온 결과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말하는 도전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런 중 아니야? 화장실 아니야? 언니. 다들 그때 당시 이제 스마트 스토어 바람이 불었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스마트 스토어나 하지 뭐 인스타나 하지 할 때 저는 사실 그거를 키울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쪽팔린 거 정말 잠깐 해보고 안 되면 도망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동대문 시장에 핸드폰 거치대 하나 들고 갔다가 킬까 말까 망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에 거의 한 1시가 다 돼서 라이브를 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근데 해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팔랑귀여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누가 이제 인스타그램, 멍스타그램으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 그분이 뭐냐니까 뭐 매출이 한 4, 5천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그분이 이제 한지 1년도 안 됐다 막 그런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하면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월급 일반인 그래도 직장인 월급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또 자영업장 저는 광고주의 입장도 돼봤기 때문에 요식업장에서 광고비도 나가는 지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 업장을 광고하는 용도로만 해도 좀 돈을 아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회초년생들 혹은 이 중고차 수출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단 취업 사이트에서 먼저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굉장히 들러 뽑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경험 쌓고 그 다음에 경험 쌓은 다음에 한 3달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창업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이분들 외에도 또 다른 도전의 주인공이 있었죠. 바로 뷰티 유튜버 정은주 대표님이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문을 두드리기 힘들었을 때 휴대전화 하나만을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에 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셨었는데요. 남들의 만류에도 시작한 무모한 도전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이룩하는 발판이 되셨던 분이시랍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관이 무너지면은 10년 늙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관을 업시키는 동작, 요 빨대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튜브로 뭔가 자리를 잡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그냥 핸드폰 하나에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만 작은 것이라도 캐치를 해서 그거를 내가 남한테 알려줘야지,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셨던 주인공들.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했던 용기였네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급 노하우 두 번째.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라. 오늘 생선 들어온 거 좀 괜찮았죠? 네, 크기도 좀 크고. 광어 어때요, 요새? 광어 지금 살 사오고 있어요. 도미 괜찮나요? 네. 요거 바꾼 거 아주 좋다고 가맹점들 다 그러던데. 싸게 해도 더 편하지? 네. 부드럽고. 네. 아, 감겨가지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까 저희가 골라왔던 생선들 이제 작업하는 곳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아까 생선들의 대가리, 내장 그리고 껍질을 뺏겨서 순살로, 필레트라고 하는데 순살로 만드는 저희 공장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뭉쳐 창업했던 숙성회 공장 기억하시나요? 이분들의 공장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처음에 2천만 원이라는 적은 자본금으로 창업을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천만 원의 자본금이 지금은 이렇게 큰 공장으로 변화하였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 지원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같이 청년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잘 찾아서들 하세요. 뭐 중기부에서 하는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사업 공고들이 나와 있어서 조건이 나한테 맞는다고 하면은 선별 잘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뭐 중진공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혹은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식물을 판매를 하면 원래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도 면세가 되거든요. 10억까지. 1년에 한 2억 정도씩 벌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6억 정도 번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창 때는 제일 비싼 식물이 잎 하나에 1,000만 원씩의 거래가 됐고요. 그것도 없어서 못 파는 정도였고, 보통 몬스테라 알보 제일 많이 판매된 식물들, 그러니까 몬스테라 알보가 얼마나 많이 거래됐냐면 중고나라의 검색어 순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거래가 됐었어요, 한동안. 그게 최고가가 100만 원에 거래된 게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사실 이제 화분 하나를 팔면은 뭐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 돈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면은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주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 벤처 투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떤 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어떤 유통이라든지 그 뭐 중국에서 뭘 수입해서 팔아도 좋아요. 그런 캐시카우 흐름을 만들어 놓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시면은 창업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들 하죠. 주인공들의 성공의 또 다른 배경은 바로 창업 전 꼼꼼한 준비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관련 정책과 법률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급 노하우 세 번째. 끊임없이 공부하라. 간식으로는 또 이 사발면만한 게 없지. 자, 이렇게 놓고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조진웅 씨? 조진웅 씨 아니세요? 홍준서입니다. 아, 예, 홍준서 씨구나. 여러분들도 저 장면 생각나시죠? 마지막 노하우를 알려줄 주인공 중 한 분이 바로 홍준서 대표님이랍니다. 여러 사업 실패로 빚만 무려 2억 원이었던 대표님. 그러나 청소 사업을 통해 인생 역전을 일구어내셨는데요. 뭐 침대나 소파 아니면 카페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세상의 모든 얼룩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표님. 이런 대표님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청소 쪽은 입문은 쉬워요. 입문은 쉬운데 그 이유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도 알고 나면 쉬울 수도 있는데 알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습니다.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뭐 글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거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죠. 제 상품에 대한 그런 자부심은 좀 하루하루 나날이 가면 갈수록 고객분들의 좋은 리뷰 그리고 좋은 답변 이렇게 들으면서 자부심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폐기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장님, 이 사탕은 정말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브랜드가 될 거예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문자로 주셨어요. 그거를 받고 아 정말 내 선택이 맞았다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할 당시에 28이었는데 그때 20대 때 제가 운동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는 전혀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개념 자체도 없었고 마케팅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만 공부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벌려면 이렇게 뭔가 레시피라는 게 표준화시키고 시스템화 시켜서 구조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트레이너와 사업가의 중간 모델에서 항상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좀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었고 대표님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만들었다는 스크랩북. 그 안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도 가득했었는데요. 심지어 스크랩북으로 모자라 방안을 메모로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하니 대표님의 끊임없는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공의 밑 바탕에는 언제나 노력이 숨겨져 있죠.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노하우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네요. 자, 오늘 영상의 보너스. 그동안 우리에게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해준 범수 씨의 영상인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방방곡곡 다양한 곳들을 다녀왔었죠. 심지어 노하우 주인공분들만큼이나 열정이 강했었다고 하는데요. 오프닝 연기부터 시작해서 노하우 전달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이런 범수 씨에게 가장 힘들었던 촬영지가 한 곳 있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17회 촬영지였던 바닥 철거 공사 현장이랍니다. 이른 촬영 시각에 먼 촬영 장소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찾아간 곳이 공사 현장이었으니 범수 씨는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공사 일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폐기물까지 딱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이제 일이 다 끝나는 건가요? 네, 이제 밑쪽에서 하는 샌딩은 예. 전문적인 거라 저도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전문적인 건 위해서 하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참. 땀이 엄청 많이 나시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니, 땀 나는 거 보세요. 예,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기 때문에 저 잠깐만요. 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성공의 기반이 된 주인공들의 다양한 노하우들. 그러나 그들의 성공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을 그들이 알려준 성공 노하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마음가짐에 대해 주인공분들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두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안주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당장 일이 안 된다고 오늘 하루에 안주하지 마시고 밝은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또 희망만 갖고 있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희망에는 반드시 책임과 행동이 뒤따릅니다.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진취적으로 행동을 할 때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이 비교적 한 단계 그거보다는 좀 더 진취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주인공분들에게 이런 숨겨진 이야기도 있었네요. 아니, 범수 씨는 이런 이야기들 다 들었을 텐데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PD님, 다음번에 제가 범수 씨 대신해서 주인공분들을 만나러 가면 안 될까요? 특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는 주인공 분이시면 꼭 한번 초대해 주세요. 저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레시피도 컨닝해서 제 코너에서 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코너 욕심 많은 제가 준비한 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수육.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요리는 커닝이다. 커닝하는 셰프 미스터 리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이맘때가 되면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일, 큰일 하나 있죠? 바로 김장인데요. 매년 집집마다 김장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큰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유, 어렸을 때 어머니 김장 담글 때 옆에 붙어서 맛보고 했는데 아우, 추억이 또 생각나네요. 김장할 때면 꼭 빠지지 않는 음식 있죠? 뭘까요? 바로 돼지고기 수육. 갓 담근 김치와 함께 먹으면 제맛인 수육. 이 수육이 바로 오늘의 요리랍니다. 인터넷을 살펴보시면 다양한 수육 레시피가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방법에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바로 막걸리 수육인데요.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커닝 셰프가 소개할 음식은 김장을 할 때가 되면 빠지지 않는 음식, 바로 돼지고기 수육인데요. 심지어 일반적인 수육이 아닌 막걸리를 활용한 막걸리 수육이라고 합니다. 매콤한 김치와 잘 익은 수육을 먹을 때면 그 힘들었던 김장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고들 하죠. 오늘 이 달콤한 수육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손질 들어가겠습니다. 남들 많이 사용하는 게 삼겹살이에요. 가격도 비싸고 맛도 있어요. 지방 함유량도 많고요. 그러나 저희는 가성비 좋은 앞전지, 앞다리살은요 지방 함유량이 적어서 담백합니다. 돼지고기는 암돼지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노린내 덜 나는데요. 노린내 잡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껍질에 털이 있는 것도 있고 세척 부분이 좀 덜 돼갖고 껍질 부분에서 돼지 잡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요, 요 면도기 갖고 껍질 부분을 한번 이렇게 소리 들리세요? 하면은요, 면도해주면 위 표면에 얇은 층이 좀 벗겨지거든요. 그냥 빡빡 힘줘서 긁어보세요. 일회용 면도기의 새로운 발견. 바로 돼지고기 잡내를 잡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돼지고기 잡내의 원인이 되는 껍질의 잔털과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커닝 셰프만의 비법이라고 하네요. 자, 손질한 고기는요 바로 냄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겹살은요 수육으로 만들 때 지방층이 많아서 형태가 유지가 잘 안 돼서 스테이킹을 하는데요. 이 전지는요 지방층보다 육질이 더 많기 때문에 삶아서도 고기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스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는요. 오늘의 포인트 막걸리 흔들어주면 제맛인 거 알고 계세요? 오늘 막걸리 수육 넣는데 들어갔는데요. 싼 거 쓰세요. 비싼 거 넣는다고 수육 맛있는 거 아니에요. 수육 삶을 때 맥주도 쓰고 소주도 쓰고 커피도 쓰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요 막걸리는요 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막걸리의 그 특유의 단맛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더 감칠맛이 더 납니다. 돼지고기가 잠길 정도로 막걸리를 부어주고 난 뒤 편선 생강과 대파 한 대, 양파 한 개와 후추 한 스푼, 월계수 잎 3장을 넣고 삶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월계수 잎의 경우 없으시다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강불에 10분 삶아주시고요. 팔팔팔팔 끓으면 중불에 뚜껑 덮고 약 40분 삶아주면은요 오늘의 요리 끝입니다. 맛있는 수육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의 핵심은 바로 불 조절인데요. 처음 강불에서 10분간 삶은 뒤 이후 중불에서 40분간 푹 삶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수육의 단짝 친구 바로 김치. 그러나 김치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겨울에 맛있는 제철 굴 준비했습니다. 자, 이 굴은요 세척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알죠? 바닷물에 있는 미생물 좀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번엔 굴을 맛있게 먹기 위해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굵은 소금으로 약 1분간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시면 소금이 녹으며 불순물과 함께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나오게 되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주면 건강하고 맛있게 굴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의 메인 요리인 수육을 잊진 않으셨죠? 중불로 바꿔 삶기 시작한 뒤 20분 정도가 지나면 고기가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뒤집어 주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잘 삶아진 고기는 냄비에서 꺼내 약 10분 정도 식혀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고기를 식혀야 고기를 썰 때 모양 유지가 쉽고 또 쫀득쫀득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완성된 고기를 10분이나 식혀야 한다니 맛있는 수육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드디어 마무리 단계. 충분히 식힌 고기와 함께 곁들일 음식들을 예쁘게 담을 차례인데요. 우리의 1년 식탁을 책임질 김치와 단짝 친구인 수육, 그리고 제철을 맞아 맛과 향이 풍부한 굴을 예쁘게 담아주기만 하면 김장으로 힘들었던 오늘 하루를 보상해줄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네요. 이렇게 맛있는 수육이 완성되었는데요. 이 탱글탱글한 고기 보이시나요? 김치와 함께 먹으면 아우 맛이 끝내줘요. 굴향과 이 막걸리 수육 냄새 코 밑으로 싹 올라오는데 냄새 좋아요.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고 느끼시고요. 우리 아버님들과 자녀분들, 어머님들이 김장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꼭 어머님의 김장도 도와드리고 이 맛있는 수육도 함께 즐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컨닝 셰프는 다음 시간에 또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역시 김치하면 수육이 함께 있어야 되죠. 거기에 제철 맞은 굴까지 함께해서 한 입 먹으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아는 바로 그 환상의 맛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저희 비장의 무기인 막걸리를 활용한 수육 한번 만드셔서 새로 담그신 김치와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소개 괜찮았나요? 저희 3부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